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 보통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발령합니다. 이 보정명령은 법원마다 조금씩 발령 기준이 다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 실무상 거의 모든 사건에서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은 반드시 거치게 되는 절차고 또 사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이 보정명령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해 봤더니 뭔가 미흡하거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서류를 완전 무결하게 접수했는데도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제출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보정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갱신해서 제출해라 하는 그런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서 보정명령은 필수적인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정명령이 발령되는 경우는 최근 대출이 많다든지 또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다든지 그리고 직장을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이런 경우에 많이 발령이 됩니다. 근데 이 보통 최근 대출을 받아서 그 사용 내역을 소명한다든지 재산을 처분한 내역을 소명하는 것은 사건을 신청할 당시에 충분히 예상하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직장을 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 더 많은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지방법원에서는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제도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원을 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나오는 보정을 살펴보면 통합계좌조회를 통해서 신청인의 모든 계좌를 조회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활성계좌에 해당하는 통장까지도 모두 제출하라 하는 그런 보정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의 주거래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채무자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목록에 본인의 주식 보유 내역도 함께 제출하라는 보정도 자주 발령되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여부까지도 밝히라는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발령되는 보정인데요. 이 외에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서 보정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지 보정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할 때 처음 상담 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사정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보정이 발령될 것인지 미리 그 내용을 예측해서 착오 없이 준비를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보정은 이 보정 기일을 정해서 발령하는데요. 이 보정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보정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이 보정기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정기일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보정서를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법원에 보정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 절차는 사건을 허락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보정 내용만 잘 소명하면 사건을 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사건 진행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보정 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